자, 오늘 FOMC 소화하면서 시장은 갈피를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자,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오늘 코스피도 다행히 고점을 경신을 해주고 있고 지금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코스피가 전고점까지 잘 가준다면 당연히 반도체가 그걸 끌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일단 첫 번째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오늘 그 11만 전자를 달성했잖아요. 11만 2,400원이 전고점이거든요. 돌파 가능할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ADR 관련된 이슈가 나온 이후로 지금 증권사에서도 또 새롭게 이야기 나오는 게 메모리 업체 중에 가장 싼 주식은 삼성전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파운드리와 팹리스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좀 붙어준 상황 속에서 HBM4 엔비디아 통과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불을 또 지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HBM4 엔비디아 쪽으로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결국 가시화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 우상향하고 있고 결국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그 전제 하에 생산 능력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 열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좀 약간 칩 관련돼서 너무나도 지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모든 쪽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워서 지금 이제 앞으로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좀 이제 축소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전 쪽이나 이런 모바일 이런 쪽에서의 수요 축소는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혜도 또 기대되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삼성전자는 저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업체 중에 가장 싼 주식이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마이크론도 지금 뭐 신고가 행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투심이 삼성전자 쪽으로 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KB증권, UBS 전부 다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그 추정치를 거의 150조 원 넘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정말 높습니다. 거기다가 말씀 주신 ADR 상장 이슈 때문에 어제 외국인 순매수가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뭐 선물 매도, 현물 매도 포지션으로 이제 청산이 된다면 조금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타파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하고 한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외국인 수급 유입된 거 보면 7조 원이 좀 넘는 규모가 유입이 됐고 올해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의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는 점. 오늘 살짝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방에 대한 추세 자체는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DR 관련돼서는 지금 외국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DR도 있겠지만 금산분리 관련돼서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우호적인 환경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K 하이닉스 역시나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긍정적 시각 유지한다. 그럼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매수해도 되는 날인 거예요? 저는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앞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는 가격 라인을 생각하면 여전히 상방의 룸은 상당히 많이 열려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온 걸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또 올라왔던 부분도 염두를 했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탄력도적인 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했었을 때는 좀 유연한 대응도 가능해요. 나는 단기적인 부분들이 좀 맞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했었을 때 단기 탄력 나왔을 때 매도하기도 좀 용이를 할 것이고 만약에 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투자자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눌림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전제 하에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해요. 자, FOMC 소화했고 이제 외국인 수급도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현물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게 분위기가 쏠릴 거냐, 지금 수급이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느냐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수급이 확실히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는 어때요? 오늘 분위기는 사실 오라클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 미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 종목들과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AI 확장 국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쪽, 뭐 전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오늘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투자처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의 분위기들이 좋고,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수급 자체를 반도체 섹터가 다 가져가기에는 좀 분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이런 환경들이 또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또 반도체 수출도 잘 나왔어요. 수출 데이터도 맞아요. 잘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재료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결국엔 다시 한번 주도 섹터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물론 그 안에서도 좀 희비는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부장 쪽은.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로봇도 그렇고 AI 관련돼서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성장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연동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여전히 좀 보고 계시다. 반도체가 지금 수급을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섹터다라는 점 챙겨주셨고, 브로드컴 실적까지 확인하고 또 뷰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수페타시스만 따로 똑 떼놓고 여쭤보자면 너무 잘 가요. 지금 10만 원 넘기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고점을 유지하면서 계속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 종목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보시나? 그러니까 이게 밸류가 다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저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다중적층 관련된 기판이 새롭게 나오면 결국엔 고부가 가치 기판인데 가격이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에 기판 대비해서 3배 정도 더 측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 업사이드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가격에 대한 메리트와 그리고 3분기 때 실적이 사실 최고치를 분기 실적을 또 시연해 줬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번 소부장 기업들 3분기에 의외로 실적이 생각보다 미스난 기업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도를 채워주고 그 이상의 실적을 시연해냈고, 지금 업황 자체가 수요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될 만큼 다 된 부분도 있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범용 디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범용 디램 쪽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예상했던 시나리오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시장에서 다 반영한 시나리오가. 그래서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재료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지금 AI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뭐 기판 관련주들 지금 다른 종목들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적 관련돼서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쪽이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판 관련돼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았던 다른 기판주, 뭐 대덕전자랑 태성 같은 종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강한데요. 이수페타가 너무 비싸다면 물론 이들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다른 기판주들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탑픽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수페타시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여전히 가장 추가적인 시세가 강하게 좀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이수페타시스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수요가 폭증하는 데 있어서는 기판주들이 다 같이 실적이 올라갈 거고 시장에서는 결국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나는 후발주자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탄력도 좀 낮은 종목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항상 대장주, 항상 더 크게 뛸 수 있는 종목을 원하는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하신다면 이수페타시스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상당히 좀 지금 구간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완전 쪼개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고 좀 길게 보시는 전략도 저는 이수페타시스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마무리 짓고 그럼 바이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금리 인하 단행을 했어요. 25bp를 내렸는데 글쎄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원래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을 정말 많이 가치를 높게 쳐주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는 대장주들이 많이 안 움직여주고 오늘은 뭐 비만 치료제 쪽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업체 중에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이 정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바이오 섹터가 12월 달에 이 에너지를 받아가려면 어떤 재료가 지금 더 필요한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을 때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하방 압력을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시장에 훈풍을 불어주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를 이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 지금 시기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과 비만 치료제 수요 확장에 따라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은 있겠지만 이게 좋은 쪽으로 나온다고 해서 더 받아가거나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나온다고 해서 하방 쪽으로 가거나 이런 시기까지는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크게 받아가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일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탄력이 강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어도 어저께는 또 탄력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의 흐름들이 좀 있고 오늘 또 개별적으로 뭐 이뮤논시아라든지 뭐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은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만큼 지금 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세 흐름이 나왔던 적이 좀 시기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추세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해도 괜찮다. 기술 이전 모멘텀 그리고 내년 또 1월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고도 상반기에 또 학회 일정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 지금 포트폴리오에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 하나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하나 이렇게 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또 어떤 기업 좀 매력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지금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GLP-1 계열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또 기술 이전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봤을 때보다 지금 훨씬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화이자에서 중국 쪽에 저분자 GLP-1 관련된 이제 회사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일동제약이고 일동제약이 또 일상에 대해서 결과치를 이미 도출해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인데 결국 기업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직접적으로 좀 연결고리가 있는 건 일동제약이긴 하지만 비만 치료제 전체적으로도 좋은 훈풍을 좀 불러일으켜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요즘 좀 눌려있었던 G2G 바이오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링거 인게라임 관련된 기술 이전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추세 자체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지금 조정 시에는 좀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우리가 기술 이전 좀 정확하게 보는 기업들 요즘에 뭐 담아볼까라는 느낌보단 저는 알테오젠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투심 자체는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피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비슷한 소식들이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피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에 또 일정을 갖고 있는 만큼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좀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뭐 한울바이오파마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 있잖아요. 그들의 좀 일정 매매는 어떨까요? 지금 1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좀 기대수에 크게 줄 수 있는 기업 있어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나가고 또 셀트리온도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있고 뭐 D&D 파마텍도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 뭐 많아요. 네. 관련 기업으로도 있고 직접 참여 기업도 있는데 관련 기업 쪽에서는 최근에 한올 바이오파마 추세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쪽으로 엮인 것들이 또 좀 많기 때문에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알테오젠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또 다시 연내 통과 맞아요. 기대감 나오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오늘 또 현물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셀트리온은 참 이슈가 많고 호재가 많은데 안 가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셀트리온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말씀 주셨고요. 자, 의료 AI 테마도 한번 방향성을 체크해보죠. 셀버스 그룹주하고 메디아나가 그 메디컬 AI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의 아들들이 지금 속해 있는 도미너리 투자사가 이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 전해지면서 셀버스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 두 종목은 조금은 이제 조정에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깊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메디컬 AI 얼라이언스 MAA에 대한 네, 전략적 투자 참여에 대한 소식인데 여기 이제 MAA라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룹이 뭐 JLK도 있고 오늘 JLK도 좀 상승세가 나오다 윗꼬리가 맞아요. 좀 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 저는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참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장남과 차남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뭐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테마성 종목들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대응하기에는 좀 쉬운 영역의 종목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분간은 이 안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순환매는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만약에 정말 큰 이슈라고 한다면 오늘까지도 추가 탄력이 더욱더 강하게 관련된 종목들이 나와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탄력도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전력 설비하고 원전 섹터 들어가 볼 텐데요. 반도체가 움직이며 항상 같이 커플링 되는 쪽이 전력 설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히 강하게 다시 전고점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 변압기 3대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좀 전력 설비들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지금은 진짜로 마지막 탑승 기회인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전력 설비 관련돼서는 모두 다 아시는 그런 모멘텀이겠지만 뭐 노후화된 전력 교체 수요라든지 그리고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수출에 대한 데이터 계속 잘 찍히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거나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주가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방 지지와 그리고 대기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추세 자체를 크게 흔들리지는 않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 뭐 가온전선 그리고 산일전기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까지 한번 확장해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대부분의 추세가 좀 비슷하게 흘러갔고 정말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조정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좀 우상향 기조가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군들 다 매력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LS 일렉트릭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HD현대 일렉트릭이 어느 날은 가고 어느 날은 효성중공업이 대장을 가고 계속 그 안에서도 1, 2, 3등을 좀 돌아가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일진전기가 좀 더 탄력도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순환매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다 좀 매력도가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흐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전력 설비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고 한다면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그 와중에도 가장 좋은 종목이 있다 이런 포지션이에요? 어떨까요?
저는 LS 일렉트릭으로 여전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을 여전히 좀 대장으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볼게요. 자, 다음은 원전 안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좀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그 실적 쪽에서는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해상풍력 그 실적이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그 원전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하게 형성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좀 조용하잖아요. 조용할 때 봐야 됩니까? 조용할 때 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인데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원전 관련돼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입찰에 참여 제한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 얼마 전에 젠스당 CEO도 원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각돈을 충분히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의 심리라던가 이런 어떤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성향에 따라서 나는 원전주를 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은 투자처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나는 좀 빠른 수익을 원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 쪽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원전주들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또 HM안도 인베스터데이도 열리고요. 그 다시 한번 로봇과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시장을 좀 이렇게 집어삼킬 만한 강한 탄력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뭐 어디 좀 집중해 볼까요? 사실 저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항상 약간은 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넥스트칩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기는 하지만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거나 요즘 슈어소프트테크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FSD 국내 상륙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쪽에 이런 좀 느린 부분들이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좀 속도가 늦었다라는 부분 지금 손찬영 그분이 사임을 하면서 오히려 R&D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속도가 더욱더 속도전을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요즘에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을 우리가 피지컬 AI 시대의 확장 산업으로 가장 좀 꼽히는 쪽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로봇 쪽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로봇 쪽은 이미 너무 상승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좀 부담감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이게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이노텍만 마지막으로 똑 떼놓고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그 자율주행 종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또 기판 때문에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은 업사이드에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갔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좋은 게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기판, AI 수요 확장에 있어서 기판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또 로봇 관련돼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 다 가지고 있고 아이폰 폴더블 폰에 대한 또 모멘텀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30만 원의 주가 흐름은 뭐 가볍게 넘겨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33만 원에서 35만 원의 주가 흐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LG 이노텍과 요즘 삼성 전기가 같이 좀 연동돼서 가는 흐름인데 사업 비즈니스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좀 비슷한 구조를 가져갑니다. 로봇과 기판 AI 시장인데 결국 저는 추가적인 우상향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 탄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까지 알아봤고요. 이지스탁 이지훈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